자, 페이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는 43쪽 보시고요. 온대 저기압이 좀 메커니즘이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고 싶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얘기하면, 8반. 내일 수업할 때 모든별 수업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모든별 수업하고요. 미리 들어야 될 거거든요. 12강하고 23강 듣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 5반, 7반, 8반 마찬가지. 그러니까 8반 내일 수업하는 거 있죠. 내일 정규 수업. 네. 그거는 조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 아마 7반, 5반, 8반 수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는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수업에는 서술형 평가 있죠. 금요일 날 치잖아, 맞아? 네. 정리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둠은 짜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했는 게 기단의 변질. 그러니까 기단이 움직이다가 밑에 발원지 상태가 바뀌면 1차적으로 기온이나 습도가 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온이 변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한 겁니다. 습도 변화는 크게 지구학원에서는 그냥 뭐 상세한 부분까지는 안 다룹니다. 원래는요, 기온 변화가 수증기가 더 들어오느냐 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온 변화 패턴이 좀 바뀌긴 하는데, 왜냐면 물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뀌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공기가 어디에 있었든 간에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은 수증기는 많아지겠죠. 습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동안 계속해서 대륙 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건조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원래 따뜻한 놈이 차가운 지역으로 옮겨졌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놈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밑에서부터 뭔가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단이 안정해질 수도 있고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전선이 만들어지려면 이걸 기억하세요. 전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포함합니다. 뭐냐면 일단 기온이 서로 다른 두 기단이 한 장소에서 만났고, 그래야 전선이 형성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게 반드시 중위도라는 거예요. 어디라고? 중위도. 그래서 전선은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하고 엮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 거를 그냥 일단 외우기만 외워달라고 했죠. 처음에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기 직전 단계는 결국 뭐가 형성되고 있다?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다가 그게 어찌어찌 돼가지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항상 동시에 발생하는데, 걔들 둘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온대 저기압의 형성과 같다. 그러다가 폐색정선이 형성되고 완료되는 것까지가 이제 온대 저기압도 역시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은, 저기압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근처 어딘가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고요? 공기가 상승한다. 근데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주변에 비해 가지고 온도가 높다라는 가열이 되는 겁니다. 뭐 된다고? 가열이 돼서 상승하는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 공기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상승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네, 강제적인 상승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크게 정리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즉, 전선들 그 네 가지 종류하고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과정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대 저기압과 전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조금 주의해서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지난 시간 말에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 중간에. 시뮬레이션 잘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내가 찾자마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기준을 하나 잡으면 북반구를 좀 자를게요. 이렇게 북반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도, 여기를 북극이라고 할게요. 공기는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지표 위를 단면을 그려보면 덮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가 상승이고 어디가 하강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이것만 해봅시다. 평균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구간은 적도 부근, 극지방이 제일 적어.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는 공기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온도로 보면. 어떤 공기하고 어떤 공기. 일단 적도 부근은 어떤 공기겠다? 따뜻한 공기일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따뜻한 정도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좀 약해지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극지방 쪽에는 공기가 어떻다 전반적으로? 차갑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는 흔히 잘못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의미가 나쁜 건 아닌데, 중위도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는? 중위도 지역에는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네.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0도시다, 마이너스 10도시다, 0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온도.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 배치가 중위도 어느 선상에서 이 두 놈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그런데 에너지의 이게 균형이 맞춰진 상태야 불균형한 상태야. 불균형한 상태면 에너지 과잉인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고요. 그럼 에너지가 공급된 만큼 공기가 또 이동해 내려오니까 차가운 공기도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첫 번째로 뭐를 보느냐 하면 지금 요 두 놈이 만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근데 만났는데 바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냐? 됐습니까? 그럼 쳐다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 어디 선상인가에서 어떤 경계면을 기준으로, 맞아? 위에는 어떤 공기가 있고, 지금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쭉 몰려와가지고 어디선가까지 내려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따뜻한 공기가 전부 다 이제 주의할 점. 이동 방향이 어디고? 이동 방향이. 얘는 내려오려고 하고요. 저기도 쪽으로. 맞아? 얘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게 바로 섞여버리면 좋을 텐데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러면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이죠.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 옆에서 얘를 쳐다보면 지금 여기 쳐다보는 거지. 맞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부위를 다시 내가 좀 잘라가지고 요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일단은 경계면을 내가 중력 방향에 대해서 요렇게 수직으로 세워놨다 이겁니다. 왼쪽에 누구? 차가운 공기. 오른쪽에 누구? 따뜻한 공기, 온난한 공기 이래 되죠? 그러면 방위로 보자면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맞습니까? 이쪽이 서쪽, 저쪽이 동쪽 이런 거 잘 돼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잘 들어. 바로 안 섞이지? 누가 무거워? 차가운 공기가 무거우니까 서로 밀면요. 어차피 가벼운 누가? 이 그림은 100%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전선면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파고 들고 내려오려고 하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올라가는 힘 때문에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됐어? 자, 둘 다 서로 밀어. 뭐라고? 둘 다 서로 밀고 있는 이 전선면을 우리는 무슨 전선이라고 한다? 전체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전체 전선. 됐어요? 그러면 이 면은 뭐가 되겠노? 전체 전선 면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따뜻한 공기가 뭐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꽉 낄 수 있어요. 전 지역에. 알았나? 됐어요? 정체전선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간혹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장마입니다. 뭐라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초여름에 작용하는 장마전선은 뭐의 일종이다? 정체전선입니다. 됐어요?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평상시에는 이것 때문에 구름이 넓은 지역에 형성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봐. 얘가 내려오지. 그러면 파란색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 이걸 파란색 차가운 공기라고 할게요. 됐냐? 이래 있으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오는데 전체가 다 같이 내려오지는 않고 내려오는 데도 있고 어떤 곳도 있다. 밑에서 미는 힘 때문에 좀 덜 내려오는 곳도 있고 이런 거예요. 됐냐? 그러면 분명히 얘가 쭉 하고 내려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지역도 있겠지. 그럼 내려오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못 내려오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차가운 공기가 어쨌든 밀고 내려온 부분은 차가운 공기가 이만큼 내려오고요. 됐냐? 이만큼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이 위로 쭉 밀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됐냐? 됐어요? 그럼 주의할 점. 아까 전에 정체전선이 처음 형성됐을 때는 동서방향으로 얘가 쭉 뻗어 있었죠. 있었는데 떨어지는 남하는 쪽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경계면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그리면 이게 이래 되는 거죠. 원래는 일직선이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 지역에는 파란색이 쭉 치고 내려왔고 이쪽도 쭉 치고 내려왔고 됐어?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쭉
밀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펴져 올라가는 거예요. 됐냐? 됐어? 문제는 이거야. 여기는 어느 지역? 중위도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중위도 지역은 북반구로 따지면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인데 이게 기해상학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면 대기 내순환으로 무슨 지역? 편서풍대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편서풍이라는 바람은 제일 큰 규모의 바람인데 1년 내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정확한 것은 잘 들어요. 정확한 것은 남서 계열이에요. 무슨 계열? 남서 쪽에서 불어오는 계열인데 좀 더 크게 쳐다보면 서풍이라 이 말이야. 무슨 풍? 그럼 잘 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서풍은 불어 안 불어? 불긴 부는데 경계를 이룬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거야. 알았어? 지구 주위를. 그래서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차가운 공기도 서에서 동, 따뜻한 공기도 서에서 동. 됐어? 그런데 얘가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남하를 해버리면 뭐를 해버리면? 남하를 해버리면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지우겠죠. 경계면은 경계선은 이렇게 잡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야. 이렇게 있다가 이래 돼 버렸다고. 됐어? 이렇게 있다가 훅 양쪽에서 치고 내려왔다 이 말이야. 됐냐? 무거운 놈이. 됐어? 양쪽에서 치고 내려왔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가 있던 공간? 따뜻한 공기가 있던 공간이니까 얘가 푹 밀면서 밑에 있던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솟아올라 버렸다 이 말이야. 됐냐? 이해됐어? 예.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어차피 뭐는 불고 있다. 편서풍은 불고 있지. 차가운 공기가 툭 널찍고 나면요. 잘 보세요. 이쪽은 이 경계면은 원래 이 경계면이었잖아. 이 경계면일 때는 그냥 정체 전선이었는데 턱 널찍고 나니까 편서풍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누구를 따뜻한 공기를 밀게 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이 전선 어느 쪽으로 뻗은 남서쪽으로 뻗은 전선은 뭐가 되고 한랭전선이 돼요.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 되고 앞서서 남동쪽으로 뻗어간 놈은 이제 누가 누구를 미는 꼴이 되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미는 꼴이 되니까 무슨 전선이 돼버린다? 이게 온난전선이 돼요. 됐습니까? 즉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잘 들어. 차가운 공기가 퍽 널찍면서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훅 뭐 했다고? 대규모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했어. 상승이 일어났어.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 그게 뭐라고? 상승이 일어나면 저기야. 그런데 이게 중위도 지방에서 강제 상승이지. 이게 바로 요 지점, 교점이 바로 저기압의 중심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됐어요? 됐나? 자, 잘 들어. 다시 합니다. 어차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거냐 하면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래 있다가 무거운 놈이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려오는 놈들 때문에 퍽 이래 내려오면 그 자리에 있던 누가 따뜻한 공기를 갖다 치고 이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훅. 맞아?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랭전선하고 무슨 전선하고?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공기에 뭐가 생기고 상승이 생기면서 누가 탄생한 거다? 온대 저기압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누구? 평소에 잘해라 이씨. 잘 봐.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요 파란 선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봐봐. 이렇게 잘라서 이쪽 단면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이 무슨 쪽? 서쪽, 동쪽. 됐습니까? 이 점선이 가다가 한랭전선하고 온단전선하고 만난 지점 그대로 내리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전선은 이 전선보다 서쪽에서 어떤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누구를 따뜻한 공기를 미네. 이건 무슨 전선이고 한랭전선이니까 전선면은 급경사면이 될 겁니다. 맞나? 네. 이쪽은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미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쪽은 무슨 공기? 차가운 공기. 여기도 차가운 공기. 가운데는 이게 따뜻한 공기인데 원래 여기 있던 빈자리에 있던 놈들까지 다 상승하면서 전부 다 따뜻한 공기. 맞아요? 예. 그럼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입체 모양으로 그려본 적 있죠? 입체 모양으로 그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전선?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보통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잡아줘요. 됐나요? 예. 됐어?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들어. 자, 처음에 무슨 기였다가 처음에는 무슨 기였다가 정체전선기일 때는 실제로 부분적으로 저기압인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가 이게 안정적이다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불안불안한 사실 이유는 요즘은 지구학2에서 잘 얘기 안 합니다. 고급 지구학이기 때문에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태였다 결국 퍽 떨어지죠. 뭐가 생기고 한랭전선이 생기고 온난전선이 생기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니까 무슨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면 한동안 온대 저기압은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로 움직인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그 주변의 날씨 변화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날씨 변화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요 다음 단계가 회색 전선기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잖아요. 보세요. 자, 내가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게 방위 표시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예를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서쪽에 누가 있고 한랭전선이 있고 동쪽에 누구? 온난전선이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게 온대 저기압이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네는 중위도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위치 이동도 하지만 공기 각각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잘 보세요. 한랭전선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놈이 따뜻한 놈을 민다. 상대적으로 차갑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무거운 놈이 딱 가벼운 놈을 미는 거하고 가벼운 놈이 무거운 걸 미는 거하고 뭐가 생기느냐면 속도차가 생깁니다. 됐어요? 네. 누가 좀 더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무거운 놈이 가벼운 걸 미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어떻고? 빠르고 얘가 느린 겁니다. 됐니?
그럼 잘 봐. 이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됐냐, 만약에. 그럼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한 이만큼 이동해 올 동안 앞에 놈은 조금밖에 못 간 거야. 이렇게. 녹색이 그 다음 시간입니다. 됐냐?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터 만날까? 각도상으로 봤을 때. 윗대가리부터 만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랭전선. 아직 여기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위에는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겹쳐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는 요거였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점차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잘 봐. 이게 따라잡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따라잡은 모양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요. 따라잡았네 이래 된 거죠. 맞아. 그럼 여기가 무슨 공기? 한랭. 여기는 따뜻한 공기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얘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타든 아니면 여기에 얘가 올라타든 됐어. 그러면서 이게 점차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합이 되어갑니다. 뭐가 되어간다고? 혼합. 됐어요. 혼합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차갑다 따뜻하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 전부 똑같은 상태 됐어. 네. 이게 완전히 지나고 난 다음에 폐색이 완료가 되면 뭐가 완료가 되면? 네. 즉 우리가 전선이 가다가 폐색이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찬 공기와 찬 기단과 온난 기단의 온난 공기의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갑고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에 상승이 있었다 이 말이야.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주변에 지보다 차가웠고 무거운 놈이 있기 때문에 지가 거기 위에 올라탔다 이 말이거든. 즉 뭐도 없고 상승도 없고 하강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이 전선이 생겨나면서 뭐 만들었었는데?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을 만들었었는데 저기압이라는 건 결국 무슨 기류가 있다? 상승 기류가 있다. 그런데 폐색이 되면서 결국 뭐도 없어진다? 상승하는 것도 없어진다. 뭐가 사라진다? 저기압의 결국 뭐가 일어난다? 소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즉 앞에 붙이면 중위도니까 무슨 저기압? 온대 저기압, 소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보세요. 그럼 요 다음 왜 될까? 요 내용이 또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약간 잠깐 뭐가 됐다? 섞이기는 해. 됐어요? 그러나 어차피 여기는 계속 뭐하고 있고 가열, 여기는 냉각 섞여가지고 잠깐 중간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섞였다가 어느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어디고 차갑고 1분 또 어떻게 위에는 차갑고 무슨 기가 다가온다? 정체전선기가 다가온다. 그럼 잘 들어. 온대저기압이 폐색전선이 완료되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한 시간부터 정체전선기가 계속 유지될 때까지는 따로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날씨가 굳이 흐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됐냐? 그러다가 정체전선기에서 어떻게 불안함이 유지되다가 한랭전선과 뭐가 만들어지면서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온대저기압. 그럼 그 지역은 날씨가 흐린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랭전선이 훨씬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되고 폐색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폐색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전선을 이루고 있던 한랭기단과 온난기단의 구분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면서 섞여버린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이게 중위도 지방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이거를요, 요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지구본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합시다. 적도, 됐니? 그러면 중위도 지방에 어쩌다 한 번씩 그럼 이 말이잖아. 전체적으로 뭐가 형성되고 정체전선이 형성됐다가 부분적으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저기압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되게 멀리서 쳐다보면 공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일직선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걸 반복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저기압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혹시나 요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온대 저기압의 일생은 어떻게 된다? 크게 4단, 세네 단계로 얘기하면 발생 직전 단계일 때 뭐였다가 정체전선기였다가 그 다음 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하면서 온대저기압이 생성되고 발달 이동하던 도중에 보면 한랭전선의 속도가 그리고 항상 남서쪽으로 누가 펼쳐지고 서쪽으로 한랭전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 동네가 뭐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이어서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한랭전선이 상대적으로 서쪽이니까 항상 따라가다 보면 빠른 놈이 결국 따라가다 보면 느린 놈 따라잡고 폐색이 시작되면서 결국 폐색이 완료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온대저기압은 소멸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내용이 유형 20에 그 내용은 유형 21 보세요. 유형 21 초반부에 보시면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 과정 돼 있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 우리가 페이지상으로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강조가 많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대략 제가 보니까 수능에서 온대저기압보다 자꾸 태풍 쪽으로 포커스를 이동했다 그랬죠. 태풍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온대저기압은 2,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문제는 뭐냐면 한 문제 안에다가 기단전선 기압을 다 때려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는 온대저기압이 좀 비중이 떨어졌으니까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좀 적게 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교육부나 평가원이 미친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게 계력인 게 뭐냐면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내용은 어차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 내는 꼬라지를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엔간하면 개정이 되고 나서 예전에는 중요시 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시 안 하고 문제도 딱 보니까 그 수준 안에서만 나오는 거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강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온대저기압은 내가 지금 투자한 시간이 딱 요 방과 후에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 딱 3시간 정도 될 겁니다. 세 강좌 정도. 그거 이하고 줄이기가 힘들어. 내가 가르치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오늘 했는 거고요. 주변에 밑에 보시면 온대저기압의 주변의 날씨하고 온대저기압의 이동과 날씨 변화 있죠? 요게 이제 오늘 B반에서 마무리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반 애들은 왜 생겨났는지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를 못 들었어? 태풍 이미 진도 나갔거든. 강좌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동치면 가시오.